네, 증진지 테마가 예상되고 있군요. 우리 헬로차이나에서 증진지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들도 또 여러 차례 보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모아서 보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헬로차이나 유안타증권의 홍성진 주임과 함께하죠.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중국의 군수업종 관련해서 얘기 준비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6월부터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국유 방산 기업을 개혁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군 민용 합동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산 관련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중국 방산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주는 중국 방산 지수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88%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이유는 GDP 대비 방산 비용의 비중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산 비용 투자 증가가 그리고 방산 업종의 장기 수요 확장으로 인하여 중국 GDP 대비 방산 비용의 비중이 2013년 1.27%에서 2015년 1.46%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약간 미미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전체 GDP에서 국방 비용으로 4% 이상 사용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 평균 국방 비용인 2.5%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2015년 국방 예산은 8,86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고 군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변 국들과 마찰 등의 이유로 국방 비용이 지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방위 산업은 자체의 고유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 방산 산업과 민간 기업을 결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더불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지금 깔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한 중국 자체의 고유한 무기 개발 시스템과 중국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국방비의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중국 특유의 방위 산업 기반 구축으로 중국은 향후에 빠른 속도로 선진 방위 산업국으로 진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올해 9월 3일에 중국 항해 전쟁 승리 1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열병식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하여 다시 한번 중국 방산 섹터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방산 섹터를 전망을 해보면은 중국 주변국 정세가 지금 매우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 센카쿠 열도 그리고 남중국해 등 인근 나라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적 리스크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장비의 수요가 향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들, 그러니까 서로 뭐 내용토다, 우리 뭐 독도 분쟁처럼 뭐 이런 것들이고, 뭐 그보다 심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인데, 나라가 땅이 넓다 보니까 더 이런 분쟁 지역이 많은지 어쨌든 좀 많은 분쟁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진 주임님은 국가의 힘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보세요? 국가의 힘. 일단 사실상 국가의 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경제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력과 또 군사력 아닐까요? 그렇죠.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저는 군사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런 국방 능력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발전 속도가 더 높을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국방 비용,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시키고 있는 거군요.
중국의 GDP가 세계 2위인데요.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또 군사력을 높일 만한 시기가 왔다는 뜻이 될 거고요. 이에 따른 성장성 산업별로 좀 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중국 조선중공업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우리 2월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국방 예산이 발표됐던 시기에 유망하다면서 한번 또 출연자분께서 짚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방산하면 방산 쪽도 있지만 항공우주 쪽으로도 그 분야를 넓혀나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요. 기업들을 봐도 그런데 이 중국 조선중공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헬로 차이나 진행을 하면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중국 항공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가 이 군수 업종이고 맨 처음에 이제 항공 업종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조선중공업의 대표 주자인 중국 조선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으로 군비 확충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리고 중국이 인근 나라와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업종은 바로 군수 업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 업종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고 중추적인 기업이 바로 중국 조선중공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 조선중공업은 중국 군수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최신의 함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1조, 영업이익은 1.3조를 달성하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선박 건조 및 수리가 47%, 에너지, 교통장비가 26%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조선중공업은 중국 선박중공업 그룹 산하의 기업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 계획의 중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해군력 그리고 공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보다도 육군의 능력은 더 높게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그에 비해서 공군과 해군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두 수 아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큰 반면에 해양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예전부터 항상 바다를 그리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바다로의 그런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실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조선업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조선중공업이 향후에 더 큰 발전이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3년 대련 조선중공업과 그리고 무창 조선중공업 그룹의 방산 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중국 최초로 방산 산업 사업이 편입된 그런 상장 기업이 바로 중국 조선중공업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국유기업 개혁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 남북선 합병설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효율화 그리고 수주 경쟁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 설비, 수력 발전 및 원자력 발전 등 제품 믹스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한편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조정이 끝나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트레이더 시스템 상으로는 아직 안개 구간에 속해 있고 그리고 3번 신호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와 같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안개가 거치면서 3번 신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 만큼 차트상으로도 지금 매수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T레이더보다 한 발 앞서서 지금 좀 전략을 세워주시네요. 네. 이 중국 남북선 합병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국 남북선은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중국 남북선 또한 조선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국내로 따지면은 이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한다는 그렇게 큰 기업 둘이요? 네. 중국이 사실 중공업이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지금 조선 순위를 보면은 나라별 조선 섹터 순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1위로 국권을 지키고 있고 2위가 일본, 3위에서 4위 정도가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조선 업종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업종이 안 좋으면 업종의 하위 그룹부터 무너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지금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형 업종 간에 이제 대형 기업 간에 그런 M&A를 지금 성사시키려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이 해군과 공군 쪽에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렇게 조선과 방산을 같이 하고 있는 중국 조선중공업이 유망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항공, 우주와 방산 쪽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제일 첫 출연하셨던 날 추천해 주신 종목을 언급해 주셔서 제가 헬로 차이나 홍성진 이렇게 검색하면 다 뜨니까 검색해서 봤는데 보니까 유망하게 보시는 산업 딱 이제 특색 있게 딱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임님의 그런 종목들이요. 뭐 한번 시간 나시면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임님 좋아하시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 조선중공업, 삼성테크윈과 비교를 해볼까요? 조선주랑 비교를 해볼까요? 네, 사실 삼성 테크윈이랑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중국 조선중공업 자체가 차지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위치를 보면은 현대중공업과 가장 유사하고 그리고 흐름도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모두 각각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중공업 업체인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중국 조선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모두 해양 플랜트 수주가 부진하여 그런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여 지금 거의 최저점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중국 조선중공업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영업이익이 꺾여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플랜트 부분에서는 부진하지만 선박 제조 부문에서 가시적인 실적을 내므로써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중국 조선중공업입니다. 이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군함과 그리고 잠수함 등의 그런 수주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사 모두 제품 믹스를 통해서 향후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고부가 가치 선박 산업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는 중국 조선중공업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고, 리포트에 따르면은 양사 간의 격차가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만큼 영업이익에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군함 제조 부문을 보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중국의 군함 제조는 전반적으로 중국 조선중공업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는 삼성중공업이나 그런 다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집중도 차원에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수주하는 양도 중국과 한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성장 속도는 현대중공업이 걸어왔던 성장 속도보다 중국 조선중공업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4-5년 격차는 말이 4-5년이지 제 생각에는 2-3년 정도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군수라는 그런 든든한 우방을 업은 이런 중국 조선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의 군함이나 아니면 군수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중국 조선중공업을 매수를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조선주들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다소 부진한데 그런 점들 참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조선중공업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을 꿈꾸는 게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의 야망의 시작점이 저는 중국 조선 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자원의 보고 그리고 바다의 무역길인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으로 묶여 있고 주변 국가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 향후의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며 군비 증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절반도 못 미치는 비용을 쏟고 있지만 향후에는 군비 확충이 급속도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인하여 향후 함선 수주가 급속도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대목이고요. 현재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데 20%에 육박하는 그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로 프리미엄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군함 수주 증가와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플랜트 사업이 다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지분 축소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6개월 내에 지분 확대를 할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 최근에 이런 방산업체 그리고 정부의 지분이 많은 회사들이 경우 대주주나 아니면은 그 임원들의 지분 확대가 두드러지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조선 중공업 또한 대주주의 그 지분 확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그리고 더 수급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향후에 그런 수급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도 괜찮을 것 같고 현재가로 산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22위안, 손절가는 9위안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조선중공업 방산과 조선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홍성진 주인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중국의 야심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좀 긴 관점의 투자를 권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2위안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헬로차이나 내용들 알아봤고요. 양대 지수가 지금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켓 2막 기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